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패스 정보처리 실기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제28강입니다. 자, 이전 27강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원래 이제 28강부터는 순위 그리고 정렬, 거친 파도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 문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를 빼먹었어요. 자, 기출된 문제 중에서 숫자의 좌우 위치를 교환하는 알고리즘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 잔잔한 파도에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28강까지가 잔잔한 파도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잔잔한 파도를 헤쳐나오면서 물론 때로는 배가 좀 흔들려서 멀미도 나고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적응이 됐죠. 그죠? 자, 이 다음 29강부터는 이제 순위 구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정렬. 자, 보통 정렬 사총사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선택 정렬, 버블 정렬, 그 다음 삽입 정렬, 병합 정렬 이렇게 4개의 정렬을 살펴볼 건데 따라서 거친 파도는 5개의 강좌로 구성되는데 뭐 거친 파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막 굉장히 이거 더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나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정렬 문제는 응용돼서 출제되면 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친 파도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잔잔한 파도를 항해해 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친 파도가 닥쳐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거친 파도를 여러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거친 파도를 거쳐서 태풍만 지나면 우리가 목적하는 알고리즘 만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세요. 자, 제가 열심히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숫자의 좌우 위치 교환인데 2012년도 1회 산업기사에서 기출이 한번 됐어요. 근데 숫자의 좌우위치 교환은 이번 시간 되게 쉬워요. 금방 끝날 겁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어떤 문제인지 내용 살펴보고 바로 그냥 여러분들과 기출문제를 바로 정복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뭐 바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이번 알고리즘은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이따 문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숫자의 위치 교환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리즘 문제에서 설명이 다 나옵니다. 자세하게 이 알고리즘은 이러이러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설명이 나오니까 그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숫자의 위치를 교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1차원 배열의 1번지부터 6번지까지 임의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 0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어딘가에 0이 저장되어 있답니다. 0이 여기 하나 있을 수도 있고 0이 2개 있을 수도 있어요. 0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0, 1번지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0이 나올 때까지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첨자 변수 하나 만들어서 1부터 2씩 증가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지 값 가져와서 0인지 보고 2번지 값 가져와서 0인지 확인하고 3번지 값 가져와서 0인지 4번지 값 0인지 5번지 값 0인지 확인하다가 6번지까지 왔더니 0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6번지에 0이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검색 아닙니까? 순차 검색. 1번지부터 순차적으로 0이 나올 때까지 계속 2씩 증가시키면서 데이터 하나씩 가져오는 거죠. 따라서 6번지에 왔을 때 6번지에 0이 있구나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0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자, 0을 일단 제외시켜라. 그럼 0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0을 제외하면 0이 6번지니까 0을 제외하면 첫 번째 데이터는 1번지에 있는 거고 마지막 데이터는 자 6번지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6번지에서 2를 빼면 5번지가 되죠. 5번지가 마지막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0을 제외한 데이터를 따지면 1번지부터 자 0이 있는 이전 번지까지 6번지에 0이 있으니까 5번지가 마지막 데이터가 된다는 소리예요. 얘는 빼란 소리예요. 문제의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0을 뺀 1번지부터 5번지까지 데이터를 이제 교환을 할 건데 이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값을 잡았어요. 자, 맨 처음이 1번지고 맨 마지막이 5번지니까 가운데 값 어떻게 잡으면 돼요? 1 플러스 5를 하면 되겠죠. 자, 1 플러스 5를 하고 2로 나누죠. 그죠?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놈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티저 붙여서 작은 정수값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플러스 5 하면 6이 됩니다. 6 나누기 2 하면 3이니까 인티저 안 붙여도 3이 나오네요. 그죠? 자, 어쨌든 홀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3이 되죠. 그러면 3번지가 가운데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 3번지라고 하는 요놈의 의미는 뭐냐면 종료하기 위한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끝났어요. 0이 나오면 0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데이터들을 좌우 위치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1번지, 맨 첫 번째 데이터 1번지하고 맨 마지막 데이터 5번지하고 서로 교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1번지의 데이터 2하고 5번지의 데이터 8하고 자, 이 두 놈을 교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하고 8하고 교환되니까 8이 저쪽으로 가고 2가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딱 감이 오시죠? 교환 알고리즘 나오겠죠? 스와핑 알고리즘. 자, 우리 교환 알고리즘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요놈 1번지 값하고 5번지 값하고 바꾸려면 자,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다라 그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바꾸려면 임시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놈을 여기로 떨커서 2를 여기로 옮겨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놈을 이리로 보내고요, 그죠? 그 다음 이놈을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임시 공간으로 내려놓고, 두 번째로 5번지 값을 1번지로 옮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임시 공간의 값 2를 5번지로 갖다 넣으면 데이터가 위치가 교환이 일어나서 자, 8이 이쪽으로 갈 거고 2가 이쪽으로 와서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자, 이따 교환 알고리즘 다시 볼 거고요. 끝났습니다. 자, 두 놈의 위치를 바꿨으면 시작값이 1 증가돼서 이제 2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값 5번지에서 1 감소돼서 4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지와 4번지 두 놈을 이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자, 2번지, 4번지를 바꿉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4를 내려놓고 6을 이리로 옮기고 내려놓은 4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면 6이 이리로 가고 4가 이리로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요놈하고 요놈하고 교환을 했으니까 자, 요놈을 1 증가시키고 요놈은 1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제 거기서 끝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자, 미드번지, 3번지가 필요한 이유가 얘가 1번지에서 2번지로 2번지에서 3번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내라는 소리예요. 더 바꿀 놈 없으니까 끝내라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맨 처음 과정은 뭐냐면 계속 첨자 변수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검사합니다. 0인지. 그래서 0이 나왔어요. 그러면 멈춥니다. 0이 나오면 멈춘 다음에 그놈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6번지에 0이 있으니까 6이 됐겠죠? 요 놈을 1 감소시켜서 마지막 데이터 주소를 구해요. 0이 아닌 마지막 데이터는 5번지다. 그럼 6번지에서 1 빼면 되잖아요. 그죠? 아하. 그러면 첫 번째는 1번지고 마지막 데이터가 5번지에 있다. 0을 제외한 마지막 데이터가 5번지에 있다. 그러면 이 두 값을 가지고 가운데 값을 구해요. 그래서 가운데 값은 3번지가 되겠죠?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맨 첫 번째 맨 끝에 데이터 교환하고 그 다음에 1 증가시켜서 2번지로 가고 1 감소시켜서 4번지로 옵니다. 그래서 이 두 데이터를 또 교환하고 그 다음에 1 증가되고 얘가 1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구한 가운데 값하고 얘가 같아지면 더 이상 바꿀 놈 없으니까 종료해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걸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옮긴 게 기출문제예요. 뭐 연습 문제 풀어볼 것도 없고 이 문제가 다시 반복돼 나오면 제 생각에는 기사급은 아니고 산업기사에서 또 반복돼 나올 것 같은데 뭐 기사에도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크게 응용되거나 뭐 그럴 만한 게 크게 없어요. 자, 그러면 바로 2012년 1회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게요. 자, 문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순서도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보세요. A라는 이름의 6개의 기억 공간을 갖는 배열을 만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리고 S변수에 1을 초기값 줬고 T변수에 1을 초기값 줬습니다. 자, 템프 변수에는 0을 초기값을 줬네요.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볼게요. A 배열의 S가 0이냐 물었어요. 이게 뭐 하는 과정일까요? 자, S값은 1부터 시작합니다. S의 초기값을 그래서 1을 줬구나. 자, S의 초기값을 1을 준 이유가 뭐예요? S값 변화 없이 바로 A 배열의 S번지라고 했는데 자, S번지는 1번지부터 시작하니까 S 첨자 변수는 당연히 1을 초기값으로 줘야 되겠죠? 그래야 A 배열의 1번지 값이 0이냐? 자, 만약에 너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여기다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S값이 1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시험 전에 제가 또 강조드리겠지만 알고리즘 죽어라 풀어놓고 두 문제 틀려요, 이 문제. 무슨 이야기냐면 안 틀렸어요, 분명히. 잘 풀었어요. 이게 웬 떡이냐? 데이터 교환 너무나 쉽잖아. 알고리즘 정답 다 찾아놓고 마킹을 거꾸로 해서 두 문제 틀린 경우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를 1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가 2번이고. 그래서 번호 잘 보셔야 됩니다. 에이 설마.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당황하시는 분들 또는 좀 성격 급한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 딱 보고 여기서 딱 돌리면 요거 이거 찾았네 이거. S 1번지가 0이냐? 아니면 S가 2가 돼야 되니까 S는 S 플러스 1하냐? 이래놓고 1번 S는 S 플러스 2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마킹한다니까요? 진짜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다 풀어놓고 이건 2번 정답인데 분명히 2번 아닙니까? 근데 1번에다가 이거 마킹하는 분도 있고 이걸 2번으로 마킹하는 경우 있습니다. 많아요. 지금까지 정보처리 시험 실시되면서 그래서 떨어졌어야 하는 분들이 꼭 나와요. 근데 그 인원이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당부드리건데 침착하게 시험장에서 침착하게 1번인지 2번인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거 1번 아닙니다. 2번이죠. 그죠? 자, 따라서 2번 정답은 당연히 S는 S 플러스 1이죠. S란 변수 1로 주고
S 값을 1번지부터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A 배열의 S번지 값이 0인지 1번지 값이 0인지 2번지 값이 0인지 계속 검사해야 되니까 S 값은 계속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A 배열의 S번지 값이 0이 나오면 자 계속 이제 S 값이 1에서 2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4가 될 거고 5가 될 거고 6까지 왔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S 값은 6이 될 거 아닙니까? 6까지 왔는데 6번지의 값이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S 값을 다시 1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미드 값을 구하는 공식에 어떻게 썼냐면 인티저 S 플러스 T 나누기 2를 했어요. 그러면 딱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 가운데 값 구하는데 S 플러스 T, S하고 T를 더한 다음에 그 값을 2로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얘가 시작 주소값 1번지를 말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S 값을 2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T라고 하는 놈은 마지막 끝 데이터 아닙니까? 0을 제외한 마지막 끝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아갈 때 0을 찾았습니다. 그럼 S값이 1에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면서 6번지에 0이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T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T값은 이제 요 놈이 T값이 돼야 되죠. 요 놈이. 왜? 6번지에 0이 있으니까 마지막 0을 제외한 마지막 데이터는 5번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T값에 대한 정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그렇죠. T는 S-1. 그렇죠. T는 S-1. 이게 1번이에요. 2번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T는 S-1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온 거예요? 마지막 S값이 6이 됐을 때 6번지에 0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았으니까 0을 제외한 마지막 데이터는 5번지니까 S값을 6에서 5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요 놈이 T가 돼야 되니까 T 변수 값은 S-1. 지금 같은 경우 S값이 6이니까 6-1이 돼서 T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시작은 1번지고 0을 제외한 마지막 데이터는 5번지에 있다는 게 구해지죠. 요게 S. 그래서 S는 1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아까 S값에서 -1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S값을 1로 초기화하죠. 됐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미드값을 구했어요. 미드값 구하니까 3 나오잖아요. 요 놈이 미드번지가 되는 겁니다. 가운데 번지. 그래 놓고 요게 어디서 뭔가 이렇게 많이 봤던 익숙한 놈이 보입니다. 템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템프 배열의 A의 S 1번지죠. 자,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임시의 약자겠죠. 임시. 자,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만들어서 A 배열의 S번지 값을 템프로 보내냅니다. S가 얼마예요? 1이죠. A 배열의 1번지 값 2죠. 자, 2라고 하는 값이 템프 변수로 와서 2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A 배열의 T번지 값을 A 배열의 S번지로 옮겨냅니다. T번지는 5번지, S번지는 1번지. 그러면 A 배열의 5번지 값 8이 어디로 갑니까? 5번지 값 8이 A 배열의 S번지로 가니까 1번지로. 8이 1번지로 오죠. 이렇게. 그럼 여기로 8이 들어오죠? 이제 2는 지워지고. 자, 그리고 템프로 내려놨던 값을 1번지 값을 A 배열의 T번지, 5번지로 옮겨라. 자, 따라서 이 2번지라는 값을 T번지, 5번지로 옮기면 자, 여기 8이 지워지고 새로운 값 2라는 값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8과 2가 교환이 일어나죠. 교환 로직 기억나시죠? 자, 교환 로직 어떻게 한다 했어요? 템프 값 나왔으면 마지막에 템프 값 나와야 되고요. A 배열의 S 나오면 A 배열의 S, A 배열의 T 나오면 A 배열의 T. 아하. 그죠? 자,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따라서 이런 데 가로쳐서 나오면 간단한 거예요.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헷갈릴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로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다. 교환 로직이다. 그러면 자, 요놈 마지막 나와야 되고 그다음 요놈이 1위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요놈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거꾸로 요놈을 2로 가져오면 돼요. 얘를 2로 가져오고 얘를 2로 가져오면 가로 채울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이게 뭐다? 교환 로직.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A 배열의 S번지 값하고 요놈하고 그 다음에 A 배열의 T번지 값 요놈을 교환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됐죠? 아하. 자, 한 번씩 꼭 연습해 보세요. 자, 그래서 템플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자, 이 템플이라고 하는 배열로 자, 요놈 A 배열의 S번지 1번지 값을 여기로 빼요. 그 다음에 A 배열의 T번지 5번지를 1번지로 보냅니다. 5번지 값을 1번지로 보내요. 다 2가 지워지고 여기에 새롭게 8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템프로 내려놓은 값을 A 배열의 5번지, T번지로 옮겨요. 자, 1위로 옮깁니다. 그러면 8이 지워지고 이쪽으로 2가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8과 2가 데이터 위치가 교환이 일어나죠. 됐나요? 자, 교환 알고리즘 다시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거나 이렇게 되면 4번으로 오면 종료를 하래요. 자, 종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 만약에 종료되는 값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 했냐면, S값을 1 증가시키랍니다. 지금 S값 얼마예요? S값 1이죠? T값은 얼마입니까? T값 5죠? 그러면 요 놈하고 교환 끝났으니까, 이제 S값은 1 증가하고, T값, 다음에 교환할 데이터는 이렇게 되죠. S값은 요 놈이 돼야 되고, T값은 요 놈이 돼야 되죠? 그래서 S는 어떻게 했어요? S 플러스 1을 해서 1번지에서 2번지로 바꿔줬으니까 5번 정답. 그냥 나오죠? 그렇죠. T는 T-1. 자, T는 T-1에서 S값은 1 증가시키고 T값은 1 감소시켜요. 따라서 다음에 교환할 데이터는 S번지, 2번지, T번지는 4번지. 2번지와 4번지의 데이터 4와 6을 교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S는 S 플러스 1하고 T는 T-1하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S번지 값과 T번지 값을 또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놈을 또다시 교환해야 되겠죠? 4와 6을 또다시 교환합니다. 자, 따라서 4와 6을 또다시 교환하게 되면은 데이터 바뀌었죠? 4와 6 교환 이미 됐나요? 바꾸면 이쪽으로 6이 올 거고 이쪽으로 4가 오겠죠. 자, 따라서 2번지, 4번지 교환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종료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또 증가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노로 오면 S값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증가돼서 얘가 뭐하고 같아지면 되냐면 요 놈하고 같아지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S값이 뭐랑 같으면 종료하면 될까요? 미드값과 같아지면 종료하는 거예요. S값이 미드값과 같아지면 yes로 종료하라. 그럼 보세요. 변화를 잘 보세요. 자, 저 디버깅을 통해서 또 찾는 거예요. 맨 처음에 S값 1이었죠. 그 다음에 T값이 맨 처음에 5였죠. 그래서 1번지, 5번지 데이터 바꾸죠. 그 다음에 S값이 미드값과 같지 않으니까 자, 미드값은 얼마입니까? 미드값은 3번지라고 하는 걸 구했잖아요. 미드값 3이죠. 그럼 S값이 미드값과 같지 않으니까 이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S는 S 플러스 1을 하니까 S가 1 증가합니다. 1에서 2가 되죠. 2번지.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 되니까 5에서 4가 됩니다. 4번지. 자, 따라서 2번지하고 4번지 값 가지고 여기 와서 2번지, 4번지 값 교환하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자, S가 미드랑 같아요? 아니죠. S는 2고 미드는 3이니까 같지 않죠. 다시 노가 되니까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와서 자, 2번 S값 1 증가되니까 3이 되고 T값 1 감소하니까 3이 돼서 S도 3이 되고 T도 3이 되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돌아와서 3번지와 3번지 값을 바꿔요. 근데 3번지와 3번지 값 바꿔봐야 그 값이 그 값이죠. 그죠? 3번지에 있던 요놈 5 내려놓고 그러면 자,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라 했어요. 여기에 있던 놈을 템포로 내려놓으면 여기 삭제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복사되는 개념이라 했죠. 5를 여기다 내려놔요. 그래놓고 요 놈을 다시 요 놈에다 저장하니까 그냥 그 놈이 그 놈한테 있는 거고 다시 요 놈을 갖다 넣으니까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환이 일어난 다음에 S와 미드가 같으냐 물었어요. Yes가 되면 지금 같죠, 그죠? S도 3이고 미드도 3이잖아요. 그죠? 미드도 3이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꿀 게 없으니까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자, 나가서 1부터 6까지 일식 증가하면서 A 배열의 S값 찍으면 자, 교환이 완성된 배열이 쭉 출력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이런 걸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0을 제외한 데이터가 이렇게 홀수개가 나왔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니까 홀수개가 나오니까 가운데 값이 이렇게 잘 잡혔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놈도 0이라고 생각해봐요. 요 놈도. 그러면 S값이 맨 처음에 여기서 0을 찾을 때 S값이 0을 찾을 때 6번지까지 안 가고 S가 5번지에서 끝났겠죠. 5번지에 0이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S값이 일씩 증가하다가 A 배열의 S번지 값이 0이 되면 종료돼서 나가는 거니까 그죠? 0이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얘가 0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S가 멈추죠. 그러면 S는 S-라니까 T는 S-라니까 요 놈이 T값이 되고 그 다음에 1번지 시작값 요 놈이 S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이 두 놈은 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보자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까는 어때요? 이만큼이니까 데이터가 1번지부터 5번지까지 5개니까 가운데 값이 3번지 딱 잡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도 0이라 그러면 두 놈이 나가버리니까 데이터는 4개 남았죠. 그러면 여기서 공식에 의해서 미드값을 구할 텐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S값은 1이고 T값은 얼마입니까? 4죠. 그죠? 첫 번째 데이터는 1번지, 마지막 데이터는 4번지. 그러면 이 두 놈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정수값을 취하니까 자, 얼마 나와요? 1 더하기 4 하면 5죠? 2로 나누면 2.5가 되는데 정수니까 2가 되죠. 자, 따라서 미드값이 2가 되죠? 그러면 요 놈이 미드값이 됩니다. 자, 요 놈이 미드값이 돼요. 그러면 디버깅 돌리는 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와서 이제 자 t는 s-1, s는 1, 미드값 구했고 그러면 a 배열 s 1번지하고 t번지하고 다시 말하면 1번지하고 마지막 여기 데이터 4번지 요 두 놈을 교환하겠죠. 1번지, 4번지 교환하겠죠? 자, 1번지, 4번지 값 교환한 다음에 지금 미드값은 2잖아요. s값은 1이고 같지 않으니까 노가 돼서 1위로 오죠. 자, 1위로 오면 s가 1 증가하죠. 그러면 자, s변수 값은 1에서 이제 2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s변수 값은 1이었고 t변수 값은 4였잖아요. 그죠? 4번지. 자, 그런데 이제 s가 1 증가하니까 s값은 1에서 2가 됐죠. 여기 돌아오면서 t값은 마이너스 1 되니까 4에서 3이 되죠. 자, 따라서 2번지, 3번지죠. 자, 여기로 돌아와서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2번지와 3번지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2번지와 자, 요놈 바꾸고 요놈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는 얘만 나갔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하고 얘 바꾸면 되고 요놈하고 요놈 바꾸면 되잖아. 얘하고 얘는 못 바꾸니까. 그러니까 끝나는 거고 지금같이 요놈이 두 개가 나와서 지금 짝수개가 데이터가 나올 때는 요놈하고 바꾸고 요놈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요놈하고 요놈 바꿨죠. 그 다음에 S값이 1 증가돼서 2번지가 됐고 T값이 1 감소해서 3번지가 됐죠. 따라서 2번지, 3번지 값을 여기서 바꾼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2번지, 3번지 값 바꾸고 S값이 2가 됐고 미드값이 2니까 나간단 말입니다. 미드가 2잖아요, 지금. 이 공식에서 미드가 2가 됐고 S가 여기서 2가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두 놈 바꾸고 요 두 놈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그래서 S가 미드와 같으냐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까와 같이 이렇게 0이 하나 나와서 남은 데이터가 5개, 홀수개인 경우. 자, 0, 0 이렇게 나와 두 놈 버려버리면은 남은 데이터가 4개인 경우. 짝수개인 경우. 짝수개인 경우는 요놈 바꾸고 요놈까지 바꾸고 나가야 되는 거고 홀수개이면 요놈 바꾸고 요놈 바꾸고 요놈 바꾼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S값을 미드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S와 미드가 같으냐. 그래서 S와 미드가 같아지면 나와라. 그래서 1번지, 6번지까지 데이터 A 배열 값을 출력하면 교환이 일어난 데이터가 쭉 출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순서도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자, 제가 설명드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자, 여기 교환 로직이고요. 0을 찾는 과정입니다. 0을 찾은 다음에 그 S값에서 마이너스 1하면 마지막 데이터 주소가 T에 저장되고 시작 주소 1번지 시작하죠. 그래서 가운데 값을 구한 다음에 계속 T번지와 S번지 값을 교환을 해요. 그리고 S는 1 증가시키고 T는 1 감소시키면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하다가 S값과 미드값이 같아지면 이제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요. 그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출력하는 구조예요. 자, 전체적으로 순서도 크게 보시면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자, 한번 돌려보면서 여러분들이 디버깅 해보시면은 간단히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잔잔한 파도를 모두 헤쳐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29강, 29강이죠? 다음부터는 이제 석차 구하기. 자, 우리가 이제 좀 거친 파도로 들어가요. 그러나 석차 구하기 다음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쉬워요. 정렬도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응용돼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거친 파도로 분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석차 구하기 드디어 우리 얼마나 거친 파도가 몰려오는지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죠.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들지 않게 거친 파도를 여러분들 헤쳐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9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